2. 강박증만의 아픔. 강박증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심리서사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강박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신경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왜 강박이라는 증상이 생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증상 자체만을 바라보고 해결하려 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더라도 증상을 만든 근본 원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재발하게 됩니다. 대신 근본 원인을 찾고 해소해야만 증상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물 치료나 인지적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완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증상을 만든 원인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면역이 생기거나 또 다른 증상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해소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강박증을 해소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증상을 멈추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강박 증상에 과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자극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증상 해소를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서사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강박은 마치 구멍난 풍선 혹은 물이 새고 있는 댐처럼 그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미 강박이라는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필요한 것은 새어나가고 있는 에너지부터 봉쇄하는 것입니다. 즉, 강박 증상 자체에 대한 치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불안장애의 경우 근본 원인이 해결되고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즉각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원인을 해소한 것 같아도 증상이 바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진행합니다. 바로 강박 증상에 대한 치유와 처음 증상을 만든 근본 원인의 해소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강박 증상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멈추는 것과 증상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해소되었을 때 재발하지 않고 내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증상만 사라지게 하거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남아있는 한 곳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박증은 현실에서 직업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사라지거나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출구가 만들어지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증상으로 옮겨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현실 세계에서의 출구가 다시 막히면 증상이 더 강하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병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증상의 개선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려진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증상만 억지로 완화시키면 또 다른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증상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히려 더 큰 절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씩 증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